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한 다원시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2만원 후반대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약 3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 이때 물린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다원시스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원시스라는 회사는 여기 쭉 많죠.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전압, 플라즈마, 그리고 전력용 반도체, 그리고 뒤에 보면 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세하게 보실 분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넘기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저 앞에 걸 간단하게 여겼냐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다원시스의 매출 실적인데, 제품 매출에서 특수 전원장치, 그러니까 핵융합, 플라즈마, 정류기, 요거하고 밑에 보시면 전동차가 있는데, 이 전동차가 압도적으로 매출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기준 89%, 2022년 기준 83%, 2023년 1분기 기준 94.96%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원시스 100% 매출 중에 이 전동차 매출이 적어도 80% 이상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매출에서는 94% 이상이다. 그러면 어떤 거다? 이 다원시스는 전동차하고 관련된 회사고, 이 전동차 매출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의 다 내수지 수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수출 아예 없고, 2022년 기준 0.26%, 2021년 기준 0.03%. 그러니까 내수 중심 회사며 전동차 회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전동차를 했는데 철도겠죠. 그러면 철도 부분에 어떤 걸 했느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부터 나와 있는데, 보시면 신안산 4호선, 5호선, 8호선, 검단, 연장선, 많이 보던 게 보이죠. 대부분 이런 거를 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원시스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 쭉 보시면은 핵융합, 이렇게 보니까 뭔가 거창하지 않습니까? 국가 핵융합연구소, 이런 걸로 주가를 띄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한국철도시설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포스코건설, 이건 좀 다르네요. 그런데 옆에도 전동차라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전동차 관련되어 있나 봅니다. 한국철도, 서울교통, 한국철도, 서울교통, 인천 도시철도. 지금 핵융합 이거 한 건 빼고 전부 다 전동차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역시 얘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전동차 관련된 회사구나. 누군가가 이 회사를 핵융합, 그리고 플라즈마, 이런 걸로 주식을 띄운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뻥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걸로 단기적으로 뉴스를 터뜨리거나 해서 주가를 일시적으로 띄울 수는 있거든요. 거짓말이라도 해도 이런 주식들은 띄울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막 시총이 엄청 큰 회사가 아닌 다음에 이런 작은 회사들은 띄울 수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처럼 다시 회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금 구독자분처럼 이럴 때 다 물린다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의 주요 메인이 무엇이냐, 이 주요 메인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지, 아니면 곁가지 이 회사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런 걸로 뉴스를 띄워가지고 올렸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뒤에 혹시 장난치는 세력이 있나 없나 한번 봤거든요. 10입니다. 전환사채. 제 6회차 보시면은 80억. 크죠? 이 회사가 지금 6회차 시비를 발행을 한 거 보면 1회차부터 5회차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잘 모르지만 뭔가 시비를 발행을 하는 회사구나. 그리고 시비가 적지도 않다. 얼마? 80억. 자, 그러면 지금 얘가 14,900원.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가서 시비가 하향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4,900원에 주가를 전환할 수 있다는 권리인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걸 조금 전에 찾아놨는데 보시면은 이거네. 자, 보시면 전환사채 6회차 80억. 보시면 사채 만기일 2025년,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전환가액 맨 처음에는 17,650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딱히 없고 쭉쭉쭉 내려가면, 자, 최저 조정가액 12,400원. 지금 그러니까 이 12.6회차는 이 12.6회차 80억 원은 최소 얼마? 12,400원까지는 12 권리가액을 내릴 수 있다. 이 뜻은 무엇이다? 주가도 충분히 이때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2,400원. 자, 그렇고, 자, 지금 14,900원이죠. 이게 12,400원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얼마? 80억치. 투자하실 분들은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BW도 있어요. 신주 인수 부사채. 자, 그런데 아까 12가 80억 원이었죠. 얘는 250억입니다. 250억. 단위가 크죠. 언제? 2024년 2월 달부터. 아까 12 얼마부터였지? 12는 2024년 11월부터. BW는 2024년 2월 달부터. 얼마? 현재 행사가액 14,660원. 그런데 얘는 최저가 아마 더 낮을 거예요. 아까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죠. BW 회차 7회차. 그러니까 1회부터 6회차까지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금액은 250억. 사채 만기일은 2026년 2월달. 그리고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보면 행사가액은 14,660원. 그리고 최저가액이 1,270원입니다. 그러니까 250억치를 1,270원. 그러니까 한 주에 1,270원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BW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현재 차트, 그러니까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13,830원. 13,830원입니다. 자, 이거를 좀 전에 걸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가액이 13,830원인데 BW 그것도 250억은 최저 1,270원. 이까지 그 한 주당 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12 80억. 12 80억은 12,400원. 12,400원까지 한 주당 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 투자하실 분들 이거 무조건 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나중에 차트 설명해드리면서 얘기하겠지만 얘가 최근에 2023년 4월달에 11,800원 11,800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이 12의 최저 금액을 뚫고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 12 세력이
얘의 투자한 금액을 믿고 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지금 11,800원 이 최저가를 뚫고 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만약 얘를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 이 투자한 애들 어떻게? 뭐 어떻게 그냥 깔끔하게 청산하고 나가면 되죠. 그 이자 3% 4% 받고. 왜? 아직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금액이 얼마다? 1270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실 분들은 요 11,800원 그러니까 12,400원과 11,800원 얘들을 잘 지지를 해주는가 보고 얘들 지지해주는 모양이 보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정도 금액이 바닥이다. 왜? 얘가 이거 먹고 나와야 되니까 80억을 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얘들을 강력하게 뚫고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 12, 80억은 조기 청산하겠구나. 그냥 이거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 다음 걸 먹겠구나. 그 다음 거 얼마? 250억짜리. 한 주당 얼마? 1270원. 그 다음 기준은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렇고 다원시스에 대해서 한번 계속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주주 상황으로 봐서는 뭐 딱히 의심될 게 없어요. 15%. 그러니까 15%니까 대충 이것저것 다 합쳐서 16% 잡고 그러면 유통 주식이 얼마다? 84%다. 요 얘기는 작전주나 세력주가 함부로 못 덤벼들겠구나. 왜? 유통되는 거래량이 많으니까. 얘들이 작아야지 얘들이 적은 수량으로 끌어올릴 텐데 84%나 된다. 많이 힘들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단타로 치고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애초에 손 안 대거나. 자, 그러면 다원시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바로 재무제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 1200억, 19년도에 1700억, 20년도에 2400억, 21년도 2900억, 22년도 2990억. 뭐 매출만 보면 나쁘진 않아요. 뭐 약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다? 영업이익이다. 2018년도 흑자 87억, 2019년도 흑자 83억, 2020년도 흑자 160억 까지는 좋았는데 2021년도 마이너스 140억을 기록을 합니다. 뭐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1년 뒤에 마이너스 1593억 거의 매출하고 맞먹죠.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힘이 없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힘이 없고 나가 떨어지는 건데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흑자 내던 회사가 그것도 어떻게 1590억을 마이너스를 내냐. 흑자 100억 언저리 내던 회사가 웃기죠. 자, 웃겨서 다음 글을 보시면은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 그냥 제가 들고 왔습니다. 뉴스핌 라시로 뭐 보시면 뭐 이러한 뉴스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이거 하나 들고 온 거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593억 영업손실 이거 1593억 영업손실 회사 측에서는 지체상금, 과징금 여파 등으로 일시적이다. 자, 매출 2092억, 영업손실 1593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 영업손실이 왜 나왔냐면 예상 지체상금 1058억 원이 매출에서 차감되었고 2022년 7월 공정위에서 부과하기로 한 93억의 과징금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1593억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얘가 일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회사에서. 자, 지체상금 찾아보니까 뭐 코로나나 이런 여파 등으로 인해서 얘들이 아까 전동차 만드는 회사였는데 제품도 못 받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말까지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못 만들어 주면은 말 그대로 지체상금 못 만들어 준 대가로 그 원 발주자한테 내가 줘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이 바로
1058억이고 과징금 때려맞은 게 93억이다. 이 과징금은 뭐 그 철도 관련돼서 단합을 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몇 업체가 그 과징금 같아요. 이러한 게 1593억이다. 일시적이니까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다 라는 뉴스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재무제표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안 좋다 이런 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구독자분도 물려있지만 이럴 때 이런 뉴스가 지금 났잖아요. 보통 뉴스도 아니고 얘가 예를 들어서 얘처럼 마이너스 한 100억이다 혹은 얘처럼 마이너스 140억이다 이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 회복되겠네 하고 이때 저렴할 때 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지금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흑자였는데 이거 흑자 다 매가도 대충 320억입니다. 3년 동안 흑자가. 그런데 1년 동안 마이너스가 150억입니다. 약 5배.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게 3년이잖아요. 5배니까 15년. 15년치의 번 거를 1년 만에 때려 박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15년 동안 회사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가 모르고, 왜냐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장됐다가 폐지되는 회사가 1년만 해도 엄청 많으니까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보세요. 15년 동안의 영업이익률을 1년 만에 다 가해가 먹었어요. 일시적이다 얘기는 하지만 그건 자기들 얘기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이 회사를 물려있다. 물을 찰 거다. 어차피 물려있는데 본전까지 가만히 있을 거다 하면 방법이 없고, 물을 타든 뭐 빼든 어떻게든 방법을 제스처를 취할 거다. 이럴 경우에는, 혹은 이 회사 쌓일 때 살 거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2023년도 재무제표가 나오는 걸 기다리십시오.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 찍히는지. 자, 이때 영업이익이 이때에 대비해서 자기들 말로 실제로 흑자가 났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때 보고 뭐 물을 타시든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하시든, 야 이때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발표가 다 되고 나면 주가가 이미 많이 뛰면 어떡하냐. 많이 떠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발표가 나도 주가가 많이 안 떴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면 되고, 많이 떴다 벌써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왜? 얘는 무조건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15년치의 영업이익을 1년 만에 다 까먹은 회사인데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수치 확인을 안 하고 들어간다면 정말 그냥 나 그냥 집불 들고 불에 들어가는 격이거든요. 집불? 요즘하고는 좀 안 맞나? 기름 뿌리고, 내 몸에 식용유 말고 진짜 기름 뿌리고 불에 닿는 거, 기름 뿌리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만큼 얘는 수치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온 걸 확인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도 수치가 나오는 건 들어가고 확인하고 들어가자, 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요 다원시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자, 그럼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넓게 크게 보자고요. 자, 지금 2021년도 11월 달에 37,000원 고가 찍고 지금 13,000원 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보시면 거래량 터트리고 올라갔네요. 윗꼬리 뺐고 뭐 쌍봉 찍고 내려가고. 자, 우선 간단하게 말해서 이 주식이 다시 3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건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왜? 물론 언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얘 역대적으로 봤을 때 37,000원이 최고였고, 차트로 봐도 역대 저항선 라인이 3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까지 올라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실적이 좋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흘러야 돼요. 그럴 바에는 이거 말고 딴 거 하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그 반등이 올라왔을 때 최고가, 그러니까 저항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 일반적으로 보시면 무난한 거는 2만원, 그 다음에 25,000원 잡습니다. 자, 지금 그 구독자분도 그렇지만 차트만 봤을 때 일반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데가 이 라인이거든요. 보통 꼭지에 물린 줄 아는데 꼭지에는 생각보다 잘 안 물립니다. 왜? 너무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섭거든요, 따라가기. 그래서 이때 안 물려요. 안 물리고 이거 떨어져라 떨어져라 좋다더라 좋다더라 누가 좋다더라 뭐 뉴스가 나왔다 좋은 뉴스가 나 이거 내 인생에 드디어 기회가 왔으니까 이거 사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싸. 조금만 떨어져야 내 살게. 그러면 이때 주포들이 딱 던지고 떨어지면은 기다렸던 일반 개인들이 이때 삽니다. 왜? 이때는 너무 비싸서 무서워서 못 샀고 떨어지다 보면 아 드디어 기회가 온전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이때 개인들이 사면은 주포들은 이때 설거지를 하고 나갑니다. 던지고 나가면 개인들의 힘으로 약간 올려줬다가 더 이상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왜? 세력들은 다 털고 나가니까 여기서. 그래서 3만원대에서 보시면 대충 한 27,000원대 이때 제일 많이 물렸을 거예요. 구독자분도 아마 29,000원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약 3만원 잡고 이때거든요. 이때 라인. 그러면 이 라인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약 3만원 잡고 이 라인을 내가 본전 아무 제스처도 안 하고 기다린다 하면 시간이 진짜 많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 성장주도 아닌데다가 특별하게 메리트도 없고 그냥 고만고만한 회사고 오히려 재무 실적은 안 좋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한들 급격하게 반등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테마주도 아닌데다가 성장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3만원대에 물렸다 구독자분께서 그러면 자 2023년 매출을 확인을 합니다. 이때 매출 확인해서 영업이익이 흑자가 됐다. 이걸 확인을 하시고 이게 흑자가 된 걸 확인이 되셨다면 자 보시고 밑에 보통 보시면 내 저가 라인은 만원대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15,000원. 제가 왜 이렇게 러프하게 잡느냐면 그때 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놓으면 이 러프한 이 선에서 알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때 보고 자 만약에 2023년 재무구조를 봤을 때 재무제표 봤을 때 흑자가 나왔다. 그때의 가격이 만원에서 15,000원 사이다. 그러면 이때 물을 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1,500억 마이너스 났던 회사가 23년 다시 흑자로 전환을 했다. 자기들 말대로 이 1,500억은 일시적이다. 이걸 증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그래도 계속 흑자를 내면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얼마? 만원에서 15,000원 사이. 그런데 15,000원은 조금 비싸 보이고 제가 볼 때는 대략 이 라인에서 이 라인. 자 그러면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12,000원에서 만원이네요. 12,000원에서 만원. 12,000원에서 만원이면 만원? 이때니까 아니다 이걸로 보는 게 낫겠다. 만원 12,000원 대충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보시면 약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기준 얘 기준 기본적으로 얘 하단 저항 라인은 만원입니다. 아유 만원으로 쓰자. 만원. 자 상단 저항 라인 보시면
25,000원에서 3만원, 25,000원에서 3만원 나오죠. 크게 보자고요, 크게. 자, 그럼 얘가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면 기다리면은 3만원은 몰라도 25,000원은 간다는 소리예요. 언제? 모르죠. 언젠가는.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언젠가는 간다. 그러면 지금 구독자분께서 약 3만원에 샀다 치고 최저 라인인 만원 정도에 샀다 치면은 똑같은 금액을 샀다. 그러면 4만원에서 나누기 2가 되니까 평균 단가가 2만원 되겠죠.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얘들 2015년부터 2023년 약 8년 동안 저항 라인이 25,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 2만원 맞춰놓으면 충분히 얘를 뚫고 2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시간만 기다리면. 자, 그런데 그거 난 못 기다리겠다 하면 2만원까지는 더 빨리 오겠죠. 25,000원보다. 그러면 2만원 오면 간단하게 본전 털고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만원 왔을 때 사지 말고 첫 번째 2023년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이 흑자 나는 거 확인하고 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지 기술적 분석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BW 250억. BW 250억 걸려있는 거 이거 아까 만 얼마였잖아요. 얼마? 기억이 안 나는데 보시면 이건 전환사채 BW 만 270원. 얼추 떨어지죠. 정말 웃기지 않아요?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만원에서 12,000원 사이라 했습니다. 이따 오면 사라고. 그런데 BW에서 최저 전환 금액이 1270원입니다. 뭔가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왜 만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사라 했느냐. 요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때 전환을 한다. 근데 금액이 이때다.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사야 됩니다. 느낌이 오나요? 왜 사라고 했는지. 재무제표 흑자 났고, 그러면 지금 말대로 작년에 마이너스 난 거는 턴다, 일시적이다, 맞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 기다리면 올라가겠구나. 그런데 최저 라인은 얼마? 만원에서 12,000원. 왜? 8년 동안 저항 라인이 그랬다. 최저 저항 라인이 하나 증명되었고, 두 번째 BW 250억이었나요? 이것도 최저 조정가액이 1270원이다. 자, 흑자 전환되는 거 하나 체크 확인. 8년 동안 기술적 분석, 거기서 하단 라인, 그리고 BW에서 체크 하나. 체크가 3번 되었죠. 이 정도면 웬만하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나라도 부사진다. 그러니까 8년 이거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그렇다 치고 BW 철회한다. 그리고 흑자도 확인이 안 되었다. 이러면은 이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구독자분은 어떻게 하느냐?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잡고 기다리거나 이거 본전 올 때까지, 아니면 계속 물려 있거나, 뭐 똑같은 말인데 물려 있어서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아니면 쭉 물려 있거나. 왜냐면 이건 그렇다고 이건 물려 있다고 해서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시 투입되는 돈까지 물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구독자분께서 유명한 애널리스트인지 뭐 주식 유튜버 하시는 분 방송을 보고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제 말을 다 믿어도 안 되고 본인이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체크, 그리고 하나 체크, 하나 체크 다 해봤을 때 그래도 내가 들어가 볼만 하다, 이러면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해도 깨지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체크도 안 하고 유명한 사람 말 하나만 딱 듣고 들어가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 바닥에서는 아무도 믿지 마시고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거 2024년도 재무제표 나오는 거 한번 잘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다원시스 종목 상담을 의뢰해 주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